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항상 히야 한국어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히야 한국어는 모든 에피소드의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일요일에는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. 관심 있으시면 제 페이트리온을 확인해 주세요. patreon.com hiyakorean 안녕하세요. 히야 한국어 히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잘 지내셨어요? 저는 이번 주에 재밌는 걸 했어요. 제가 이번 주에 스노클링을 하고 왔는데요. 여러분, 스노클링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? 스노클링 하면 물속이 다 보일 정도로 푸른빛, 맑은 바다, 그리고 햇볕 쨍쨍한 날씨, 그리고 또 물에 둥실둥실 떠서 유유히 수영하는 사람들. 그리고 또 우리가 스노클링 하면 당연히 물속에 있는 다양한 색깔의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산호초를 볼 수 있잖아요. 그거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. 이 정도가 생각나실 텐데요.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이런 기대를 하고 스노클링을 하러 갔는데 저의 스노클링 경험은 조금 달랐어요. 스노클링을 하기로 한 날, 날씨는 정말 완벽했어요. 아침부터 햇볕이 쨍쨍해서 이런 날은 물놀이를 해야지. 물놀이의 완벽한 날씨였어요. 이 날씨를 보고 정말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고 배를 타고 스노클링을 하는 그 지점까지 이동했어요. 근데 배에서만 봐도 이 물이 너무너무 맑고 깨끗해서 밑에 물고기들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엄청 설렜어요. 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저 예쁘고 귀여운 물고기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엄청 설레서 막 배에서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리고 곧 제가 탄 배가 스노클링 지점에 도착했어요. 그 배에 저 말고 다른 호주 가족도 있었는데 그 가족들이 엄마 아빠하고 한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이제 아이들 2명이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 배가 도착하자마자 그 아이들 2명이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면서 그냥 배에서 붕덩 이렇게 뛰어서 물에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도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되었어요. 제가 이제 물에 들어가려고 배에 걸터 앉아 있었어요. 배에 앉아서 발만 물에 담그고 있었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점프를 해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 차례였어요. 근데 그 순간 이거 뭔가 잘못됐다. 큰일 났다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냐면 사실 제가 물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. 제가 수영을 못해요.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갑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. 심지어 저는 수영을 못해서 구명조끼도 다 입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구명조끼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. 근데 어쨌든 내가 여기까지 왔고 스노클링을 하려고 돈도 냈고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우선 점프를 딱 했어요. 물에 들어갔어요. 근데 그때부터 완전 멘붕. 어떻게 해야 돼. 점프를 해서 물에 들어갔는데 이게 막 제가 막 당황하면서 몸을 움직이니까 제 막 입으로 코로 바닷물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더 당황하게 되고 정말 멘붕 그 자체였어요. 내가 왜 스노클링을 한다고 했지? 후회가 될 정도였어요. 정말 배에서 1m를 나아가지 못했어요. 계속 한 손은 배를 잡고 저 올라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은 되게 다 평화롭게 옆에서 유유히 수영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. 그걸 보고 저는 고민했어요. 그냥 스노클링을 포기하고 배로 올라갈 것인가? 나도 다시 용기를 내어서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? 조금 고민하다가
무섭지만 나도 한번 해보자.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어요.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는 할 수 있다. 나는 할 수 있다.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물속에 들어갔어요. 근데 막상 물속에 들어가니까 오히려 마음이 진정됐어요. 물속에 들어가니까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제 숨소리만 들렸어요. 그리고 그 숨소리에 집중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진정이 되었어요. 그리고 또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 물속에 물고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되게 작은 그 영화에서 보던 니모 같은 물고기들도 있었고, 그리고 큰 물고기들도 있었고, 밑에 산호초들도 보이고, 그리고 저기 깊은 곳에 상어도 있었어요. 상어 보고 혼자 신나서 상어다 상어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속으로 막 외치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저의 한 손은 배를 꽉 잡고 있었어요. 그래서 멀리 수영을 해서 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배 근처에 있는 그 바닷속은 볼 수 있었어요. 이렇게 저의 스노클링은 설렘 반, 두려움 반이었어요. 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스노클링을 즐기고 왔습니다.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이 무서워하는 정도가 심하면 이걸 공포증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는 걸 무서워해요. 이런 걸 고소공포증이라고 해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물을 무서워해요. 그래서 저는 물 공포증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솔직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물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물에 들어갔을 때 제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그게 너무 무서워요. 뭔가 물속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우리가 이런 공포증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. 이런 상황을 최대한 피하거나 극복하거나. 저는 생각해보면 그래도 저는 이 물 공포증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을 조금씩 해왔어요. 우선 물을 무서워하니까 수영을 한번 배워보고 근데 이 수영이 제가 수영장에서만 수영을 배워서 이게 바다에 나가면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스노클링도 그렇게 멘붕이었던 거죠. 그리고 또 제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기회가 되면 이런 물에서 하는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걸 저도 한번 즐겨보고 싶고 또 이 공포증을 극복해보고 싶어서요. 물론 이런 공포증을 극복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고 거기서 조금의 재미를 알게 되고 그러면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이 스노클링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. 이번에 한번 물 공포증을 극복해보자. 100%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노력을 한번 해보자. 그래서 했는데 뭐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었죠. 그 배를 꽉 잡고 있었으니까.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 했으면 절반의 성공은 아닌가 싶어요. 사실 제가 스노클링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. 몇 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결과가 참담했어요. 정말 절망적이었어요. 그때는 제가 물속에 진짜 들어가자마자 와 살려주세요. 저 못하겠어요. 이렇게 거의 울면서 배로 다시 올라왔거든요. 정말 그 물속은 1초도 보지 못했어요. 그때랑 비교해보면 이번에는 그래도 정말 많이 발전한 거죠. 이번에는 그래도 물속의 물고기를 봤으니까. 저는 그날 사실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자신이 조금 뿌듯했어요.
한번 도전해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어요. 제가 다음에 또 스노클링을 할 기회가 생기면 저는 그때도 한번 해볼 것 같아요. 아마 그때는 이번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요? 그때는 배에서 손을 놓고 더 멀리, 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혹시 여러분도 제가 물 공포증이 있는 것처럼 어떤 공포증이 있으세요? 공포증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? 오늘은 저의 스노클링 경험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. 오늘 에피소드가 좋았다면 좋아요, 구독,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. 스크립트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도 확인해 보세요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